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갈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떤 이에게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몸과 관련된, 더 정확히는 성과 관련된 고민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처럼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저는 한 남성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성적인 활력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자부심, 인간으로서의 온기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감추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단지 자위나 성욕 같은 행위를 넘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이해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저는 중년 이후 남성분들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성욕이 있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자위행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은 당연히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 나이에 자위라니 부끄러운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제부터 저는 자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얼마나 자주 해도 괜찮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정말로 나이가 들면 성욕이 사라지는 것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70세를 넘기면 성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성욕은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한 조사에서는 70세 이상 남성의 약 절반이 여전히 성욕을 느낀다고 답했고 80세 이상에서도 30% 이상의 남성이 성적 욕구를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나이에 상관없이 성에 관심이 있다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향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큰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감소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이 70세, 80세가 넘어서도 성적 관심과 욕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성욕이 남아있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성욕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무기력이나 우울증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욕이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위행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자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자위는 오히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위는 혈류 개선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위 행위 중에는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이 보다 유연하게 유지되며 이로 인해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흔한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효과죠. 둘째, 전립선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자위로 인해 전립선 분비물이 규칙적으로 배출되면 염증 발생 위험이 줄고 기능도 보다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중년 이후 전립선 관련 질환이 흔해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셋째, 자위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위 중에는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자위 행위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빈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음으로는 적절한 빈도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위를 즐긴다면 비교적 자주 하더라도 건강에 해로운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본인의 체력과 컨디션에 맞는 적절한 빈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주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참고 수치일 뿐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 가장 적절한 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거나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지속하는 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신체의 과부하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안전하게 자위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으로는 고령자가 꼭 유의해야 할 실제적인 주의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변화에 맞춰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증가하고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자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자위 중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일 수 있지만 자위 중에는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층은 갈증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벼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자위 전이나 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전립선에 대한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과도한 자극은 전립선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 중 통증이나 이질감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고령자가 자위 행위를 즐길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고령자의 자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제부터는 고령자 자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과 그에 대한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70세가 넘으면 성욕이 사라져야 정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70세 이후에도 성욕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심리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노인의 자위는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절히 행하는 자위는 혈류 개선, 스트레스 완화 등 여러 가지 건강상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하지 않게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실천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 유지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자위는 분명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라 숨겨야 한다. 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자위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자위에 대한 오해는 다양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불안감을 덜고 보다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남아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위 역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연령에 따른 신체 변화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잘 살피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빈도를 유지한다면 일상에서도 더 큰 만족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성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는 오랜 고정관념은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성은 단순한 욕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자위나 성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혼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꺼내도 될까요? 혹시 제가 이상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성욕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생리적 욕구 중 하나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몸과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70세, 80세가 넘은 분들 중에도 성적 관심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오히려 그 관심조차 완전히 사라졌다면 신체적 또는 심리적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이나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의학계에서도 고령자의 성 건강을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죠. 성 역시 이 안녕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고령자의 성 건강을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는 결국 개인의 자존감 저하, 우울증, 부부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만큼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안다는 생각에 정작 중요한 감정 표현이나 신체적 소통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신체적 친밀감 유지는 부부 관계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위를 포함한 성적인 관심 역시 이러한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 한 분은 자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본인은 정년퇴직 후 아무도 자신을 남자로 보지 않는다고 느꼈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고 몸도 점점 위축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위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더럽다, 유치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우리는 그 감정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표현임을 함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관리, 심리 상담을 병행했고 무기력감이 점차 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되찾은 것이죠. 성은 단순한 쾌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안에는 생명력, 자기 돌봄, 정체성, 연결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자위나 성적 관심을 단순히 감추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나이 들어서도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과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지나치게 강한 자극이나 과도한 빈도는 오히려 전립선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수면 장애나 피로,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자위나 성적 표현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삶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에게도 성은 삶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중년 이후에도 노년 이후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며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성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고 지켜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 환자의 말보다 눈빛에서 먼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70이 넘어서 자위가 괜찮은 일이냐는 질문이었지만 사실 그 속엔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 하는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 숨어 있었죠.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까요. 자위라는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와도 닿아 있습니다. 감추고 외면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내 몸과 마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가지만 마음은 늘 누군가의 온기를 원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더 단단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저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